금요일 오후 6시, 한 아파트 15층, 서로 다른 공간에서 우혁의 침실에서는 42살 서미영이 15년 만에 느끼는 금지된 설렘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이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42살 정우혁의 속삭임에 미영은 눈을 감으며 달콤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6개월간 이어져 온 비밀스러운 만남의 절정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각 고속도로에서 45살 김대호가 핸들을 잡고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한테 깜짝 선물해줘야지. 부산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건설회사 과장인 그는 15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에게 준비한 꽃다발을 조수석에 놓고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간 15층 1502호. 당신을 사랑해요. 미영의 간절한 고백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뜨겁게 원했어요. 옆집 남자와의 위험한 사랑,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금기된 관계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대호의 차 안. 30분 후면 집이다. 대호는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밤 10시에나 들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일찍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이 2시간의 차이가 어떤 운명을 만들어낼까요? 15년 부부와 옆집 남자의 운명적 하루. 지금 시작됩니다.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10시, 42살 정우혁은 새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인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과 만나왔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유로운 독신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상대와의 스릴 있는 만남을 더 선호했거든요. 특히 유부녀들과의 위험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금지된 관계의 짜릿함, 들킬지도 모르는 위험함, 그리고 다른 남자의 여자를 빼앗는다는 성취감까지. 우혁에게는 그런 것들이 최고의 오락이었어요. 세련된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아파트 단지도 우혁이 일부러 선택한 곳이었어요. 신혼부부나 중년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봤거든요. 이번엔 어떤 재미있는 상대가 있을까? 우혁은 이사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타겟을 물색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사 인사를 하러 옆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여자를 보는 순간 우혁의 눈이 번뜩였어요. 42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수수하지만 은은한 아름다움을 가진 전형적인 유부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정우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미영이에요. 우혁은 미영의 수줍은 미소에서 외로움을 읽어냈어요. 오랫동안 여자로서 대접받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결혼은 안 하시고? 미영의 질문에 우혁은 의도적으로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인연을 못 만났어요. 이렇게 좋은 이웃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이사 왔을 텐데. 미영이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며 우혁은 내심 만족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매력은 통했어요.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13살 딸이 나와서 인사할 때도 우혁은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연출했어요. 소은이라고 하는구나.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 집 남편은 보이지 않네요. 이미 출근했거나 바쁜 사람인 모양이었어요. 우혁은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우혁은 재택근무를 하던 중 복도에서 들려오는 심한 기침 소리를 들었어요. 옆집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우혁은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아픈 여자를 돌봐주는 다정한 이웃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우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출했어요. 미영 씨, 괜찮으세요? 기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서 걱정됐어요. 문을 연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고 몸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혁은 내심 기뻤습니다. 완벽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분은 안 계세요? 출장 중이에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역시
우혁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런 남편을 둔 여자들은 외로움에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혼자 아프시면 힘드시겠어요. 약국에서 감기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미영이 감동하는 표정을 보며 우혁은 더욱 확신했어요. 약국에서 감기약과 죽, 비타민까지 사오면서 우혁은 세심하게 계산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선에서 배려를 보여줘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로워요. 미영이 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혁은 내심 만족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 없다는 게 그녀의 표정에서 읽혔어요. 이 정도면 마음의 문이 열렸겠지. 우혁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우혁은 며칠 전부터 미영이 자신에게 답례를 하려고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 성격의 여자라는 걸 이미 파악했거든요. 초인종이 울리자 우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미영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들고 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미영 씨. 하지만 우혁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이런 호의가 그녀를 더 깊이 빠뜨릴 테니까요. 우혁은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일부러 자랑했어요. 센스 있는 가구 배치와 클래식 음악, 그리고 책들로 가득한 서재까지. 미영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혁은 의도적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의 불만을 끌어냈어요. 글쎄요. 워낙 바빠서 이런 걸 즐길 여유가 없어요. 역시 미영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혁은 차를 우려주며 계속해서 미영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미영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이런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2시간 동안 우혁은 완벽한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영의 외로움과 불만을 들어주고 적절한 공감과 위로를 건넸어요. 미영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우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시잖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우혁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2주 후 목요일 오후 우혁은 미영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해요. 미영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우혁은 더욱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우혁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우혁은 미영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고 자꾸만 입술을 핥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과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분위기를 한층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어요. 우혁은 의도적으로 미영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영 씨, 오늘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네요. 우혁이 갑작스럽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자 미영의 뺨이 붉어졌어요. 우혁 씨, 15년 동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혁은 미영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영이 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우혁은 천천히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미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영이 속삭였지만 우혁의 손을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우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턱을 살며시 들어올리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부드럽게 미영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닿는 정도였지만 미영이 받아주자 조금 더 깊어졌어요. 미영의 입술이 떨리는 걸 느끼며 우혁은 만족했습니다. 15년간 이런 설렘을 느껴보지 못했을 그녀의 마음이 읽혔거든요. 키스가 끝나자 미영은 숨을 고르며 우혁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오래 잊고 있었는지. 우혁은 미영을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아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혁의 손이 미영의 어깨를 감싸고 미영은 우혁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줬어요. 미영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성스러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우혁 씨, 이런 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요. 이런 모습이 진짜 당신이에요. 우혁은 미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녀가 완전히 자신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우혁은 미영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첫 키스 이후 미영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후회하세요? 우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영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당신과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바로 우혁이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우혁은 미영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동안 이런 대화 나눠본 적 있어요? 당신의 꿈이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준 적 있나요? 우혁의 질문들은 미영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혁은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이러는 게 맞나요? 미영이 불안해하자 우혁은 완벽한 답변을 준비해뒀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상황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혁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 미영은 그걸 알아챌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정기적이 되었습니다. 대호가 출장을 갈 때마다 우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우혁은 이제 좀 더 대담한 시도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미영과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대호가 3일간 부산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우혁은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 외롭지 않으세요? 3일이나 혼자 있으면. 소은이는 학원에 있고 너무 조용해요. 미영의 대답에서 우혁은 초대의 신호를 읽어냈습니다. 그럼 제가 저녁이라도 같이 해드릴까요? 혼자 드시기 뭐 하시잖아요. 우혁의 제안에 미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혁은 미영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상황 자체가 미영을 긴장시켰어요. 이 집에서 다른 남자와 식사해 본 적 있어요? 우혁의 질문에 미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네요. 특별한 날이군요. 우혁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갔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우혁은 미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심이 돼요. 미영의 솔직한 대답에 우혁은 만족했어요. 그날 밤 우혁은 미영의 집에서 한층 더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선은 지켰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우혁은 전날 밤의 성과에 만족하며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미영이 평소보다 신경 쓴 옷차림으로 우혁의 집을 찾아왔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어젯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미영의 고백에 우혁은 내심 기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만 생각했거든요. 우혁은 미영을 거실로 안내하며 그녀의 허리에 손을 살짝 댔어요. 미영이 소파에 앉자 우혁은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오늘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우혁의 솔직한 말에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제부터 이상한 기분이에요.
우혁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 들려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뛰고 있어요. 미영의 손이 우혁의 가슴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게 이렇게 짜릿할 줄 몰랐습니다. 미영 씨. 우혁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이번 키스는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간절했습니다. 우혁의 손이 미영의 목덜미를 감싸고 미영은 우혁의 셔츠를 꽉 잡았어요. 키스가 길어지자 미영의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우혁은 그 부드러운 어깨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아! 미영의 작은 신음에 우혁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우혁의 제안에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로 향하는 걸음이 떨렸지만 미영은 우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우혁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침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은 15년 결혼 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 후 한 달간 우혁은 미영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데 성공했어요. 대호가 출장을 갈 때마다 미영은 어김없이 우혁을 찾았습니다.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의 고백을 들으며 우혁은 내심 만족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지루함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온 상대였거든요. 그럼에도 우혁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유부녀와의 이런 스릴 넘치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우혁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미영이 불안해할 때마다 우혁은 능숙하게 달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혁은 미영의 죄책감을 이용해 더욱 깊이 관계에 빠뜨렸어요. 남편분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로 미영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아파트 다른 주민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지만 우혁은 오히려 그런 위험함을 즐겼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스릴 이 관계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토요일 밤 11시 그녀의 남편 대호가 회식으로 늦은 밤이었어요. 우혁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뭐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실 텐데. 30분 후 미영이 잠옷 위에 가운만 걸치고 우혁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위험해요. 누가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혁은 그런 위험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하잖아요. 우혁은 미영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잠갔어요.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하는 미영의 모습을 보며 우혁은 완전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15년 결혼한 유부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자신의 능력에 만족했어요. 그날 밤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격렬했습니다. 미영은 우혁의 품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맡겼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미영의 고백을 들으며 우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 우혁에게는 단순한 정보 게임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미영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혁은 창문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왔나? 최근 며칠간 우혁은 요즘 들어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영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미영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버렸거든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우혁은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부녀와의 스릴 있는 만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았어요. 우혁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영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우혁은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혁은 애매하게 넘어가곤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대호도 예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우혁은 이제 정말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였어요. 그녀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혁은 미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벽한 밤을 보내고 싶었어요. 뭔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영 씨, 내일부터 며칠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우혁은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네요. 미영도 뭔가 느꼈는지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우혁은 미영을 침실로 이끌며 마지막 밤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렬하고 간절했던 그날 밤. 미영은 우혁의 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미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우혁은 순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는 게임이었는데 그녀에게는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어요. 새벽 2시 미영이 집으로 돌아간 후 우혁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내일부터는 미영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우혁은 오늘 미영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의 집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5시경 미영의 집으로 향했을 때 우혁은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미영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혁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우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했어요. 미영 씨, 오늘 특별히 아름다워 보이네요. 우혁은 미영을 침대 위로 이끌며 속삭였습니다. 오후 6시 두 사람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우혁은 현관문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달콤한 신음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관계 중 가장 격렬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호의 목소리였어요. 우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 미영도 충격을 받아 우혁을 밀어냈어요. 어떻게? 남편이 왔어. 우혁은 급하게 옷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6개월간의 완벽한 게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우혁은 창문으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15층이라 불가능했어요. 결국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우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혁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어요. 옷을 대충 입고 미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요. 제가 뭔가 핑계를 댈게요. 미영이 샤워 가운을 걸치고 나가는 동안 우혁은 머릿속으로 변명을 준비했어요. 설탕을 빌리러 왔다가 미영 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하지만 대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우혁은 이미 들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차가운 시선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호 씨. 설탕 좀 빌리러 왔다가.
우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대호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우혁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진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눈치챈 걸까? 우혁은 창문으로 대호의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들킨 거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미영과는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게임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영이 쉽게 포기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6개월간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여자였거든요. 우혁은 이제 정말로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 일주일간 우혁은 며칠간 대호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대호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 늘었고 주말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분명히 뭔가 의심하고 있어. 미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우혁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출장 중이라 바빠요라고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미영은 계속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출장이에요? 보고 싶어요. 우혁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영은 관계를 계속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던 중 화요일 저녁 우혁의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대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대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우혁은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무슨 일이세요? 우혁은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안에서 이야기하죠. 대호가 우혁의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혁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호가 우혁의 거실에 앉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우혁은 대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고 했습니다. 우혁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대호의 첫 마디에 우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내와 어떤 사이인지 모를 줄 알았어요? 결국 들켰습니다. 우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호 씨, 죄송합니다. 우혁은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혁은 대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두려웠습니다. 폭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우혁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물었습니다. 이사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대호의 요구는 예상보다 단순했어요. 우혁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사 준비하겠습니다. 우혁은 즉시 동의했어요. 어차피 미영과의 관계도 정리하려고 했던 참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좋은 핑계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우혁은 이사 준비를 하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미영에게는 아직 이사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미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혁 씨, 요즘 왜 이렇게 피해요? 무슨 일 있어요? 우혁은 미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여자를 이렇게 버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갑자기 왜요? 회사 때문인가요? 우혁은 진실을 말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회사에서 정급 명령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연락할 수 있어요? 미영의 질문에 우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6개월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거든요. 미영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서로를 위해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혁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아파트에서 우혁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미영과의 일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단순한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었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중에도 매력적인 여자들이 있었지만 우혁은 예전처럼 쉽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미영과의 일이 남긴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대호와 미영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예전보다 더 가까워 보였어요. 우혁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이 더 행복해진 건가? 우혁은 자신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위기를 가져다 줬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든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혁은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미영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 이어진 옆집 남자와의 금기된 사랑. 정우혁에게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서미영에게는 15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설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진정한 사랑과 단순한 욕망의 차이, 그리고 선택에 따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정우혁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서미영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